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이 밤늦게 나왔습니다. 밤늦게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란몰이의 시작, 홍장한 메모는 박선원 의원의 필적이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홍장한 메모에 추가로 기재된 필적의 감정을 의뢰했다. 신혜식과 변희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는 홍장한 메모에 가필된 필적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필적이 동일한 것이라는 판정이었다. 감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5년간 근무하며 법원, 검찰, 경찰이 의뢰한 연 500건 이상의 문서를 감정하였다고 하니 그 전문성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홍장한 메모의 작성 시간과 경위는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다. CCTV가 공개되기 전에는 언론에 공간과 집무실이 3분 거리라고 진술하더니 막상 CCTV가 공개되자 메모 작성 장소는 공터가 아니라 집무실이라면서 증언을 변화시켰다. 메모란 시점이 12월의 추운 겨울밤이라 외부인 공터와 내부의 집무실을 착각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추운 겨울날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착각하냐 이 말입니다. 정보기관에 오랜 근무했다고 하며 정확한 시간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진술하여 AI급 기억력을 자랑하더니 이제는 병원에서 검찰의 전화를 받아 진술이 정확하지 못한 듯 변명하였다. 메모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나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 제출을 거부해 원본을 받지 못하고 스캔해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홍장원의 진술과 증언은 신빙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점은 홍장원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홍 누구의 사주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에 앞장섰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고등학교 동기가 홍장원의 보좌관이라는 사실, 홍장원 스스로 만화 같은 일, 미친 짓이다라고 하면서 보좌관에게 다시 메모를 복원시킨 사실, 비상계엄 해제 후 축차 검거와 같은 말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 홍장원이 메모를 찍어 박선원 의원에게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박선원 의원과 동일한 필적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하다.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허위의 사실을 거대 야당에 제공하여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에 이용하고 한동훈 전 대표로 하여금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여당 일부가 동참하도록 한 것이다. 지극히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메모가 작성된 것이다. 홍장원의 메모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당초의 의도와 달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인 체포를 우회한 것으로 왜곡되도록 만든 제2의 태블릿 PC로 활용되었다. 홍장원 또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에 결정적 기여를 할 제2의 김대엽이 되려고 국회와 언론에서 정확한 시간과 상세한 대화 내용, 구체적인 워딩까지 조작하여 인용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의 의혹은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내란몰이 세력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 검찰은 조직기 수사에 나서 홍장원과 박선원 의원 사이의 내란 커넥션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긴급하게 쓰느냐고 좀 말이 빨리 쓴 그런 흔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글 쓰느냐고 수고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문장 쓸 때 말이죠. 좀 더 글 잘 쓰는 사람이 좀 다듬어서 썼으면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 하려다가 그래도 뭐 빨리 써내느냐고 힘들다라는 생각은 되지만 좀 비문이 있고 그다음에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글 잘 쓰는 사람이 좀 다듬게 바랍니다. 좋아하는 누가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나올 때는 글을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강력한 이 흡입력을 가지고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보니까 좀 비문이라든가 좀 불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수동태와 능동태를 좀 어기는 것도 있고 하여튼간에 입장문 내는 건 좋은데 조금 문장을 잘 다듬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지금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그걸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입장문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홍장원 메모, 이것이 박선원의 가필, 공작, 내란, 몰이,
탄핵 공작 여기에 가담 놈들 거기가 한동훈도 의심스럽고 한동훈의 보좌관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미친 개처럼 날뛰게 만들고 그럼 누가 이걸 기획했느냐? 누가 이 뒤에 있느냐? 저는 박지원 의심한다 그랬죠. 이재명 의심한다 그랬죠. 저 민주당 의심한다 그랬죠. 이거를 박선원 선에서 과연 홍장원 선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 뒤에 누군가의 그림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밤늦게 발표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일 대통령 나가시는데 이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든 이 부분을 짚어야 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이 필적 감정 다시 요청해서 한 번 더 심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징계의 로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야말로 스모킹 건이고 히든 카드고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피를 해서 조작을 했다면 결국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공작을 위한 조작 날조 그러면 이거 하나로 봐도 충분하게 민주당의 어떤 작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탄핵을 기각시켜야 될 명분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내일 화이팅 하시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또 내일 최후 진술을 하시긴 하실 것 같은데 뭐 최후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최후 진술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나서 변론을 종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고요. 뭐 헌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그걸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최후 진술 하시고 대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내일 변론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 후에도 얼마든지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 유튜브가 감정 신청을 해서 필적 감정을 신청해서 나왔죠. 그럼 한 번 더 필적 감정을 다른 곳에 빨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나오면 바로 나옵니다.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집어넣고 변론 재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우리 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활 노래하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고 증거는 우리 편입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 쪽입니다. 시간이 가리키는 쪽도 우리 편입니다. 자, 광화문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3월 1일 날 모든 것은 혁명으로 종결됩니다. 이제 무혈혁명, 명예혁명 그걸 통해서 헌법 제정 권력이고 헌법 개정 권력인 최종 의사결정 권력인 국민의 뜻으로서 그야말로 국민의 명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광화문 명령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변호인단 조금 더 힘써주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